영화학개론 조별과제 안녕하세요. 박상현입니다. 네, 선배님들 한 주간 또 잘 지내고 계셨나요? 저희 영화학개론 조별과제 이번 주는 귀여운 영화 한 편 데리고 선배님들을 찾아왔습니다. 오늘 저희가 다룰 영화 패딩턴, 그것도 3편이죠. 페루에 가다 라는 귀여운 부제를 가지고 돌아온 패딩턴 시리즈의 세 번째 영화인데요. 오늘 저희가 다룰 영화 못지않게 또 귀여운 콤비 두 분 모시고 방송을 바로 재채기를 죄송합니다. 네,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일단 재채기로 존재감을 드러내주신 루루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아유, 네. Bless me. 안녕하세요. 네, 루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어서 또 바늘 가는데 실이 가야 하듯이 루루 있는 곳 또 석돌이가 있어야겠죠? 우리 석돌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석돌입니다. 네, 그래서 정말 진짜 오랜만에 루루앤 석돌 또 이렇게 오셨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함께 나오셨던 방송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서브스턴스 에피소드였으니까 꽤 시간이 지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간 네. 좀 어떻게 지내셨는지들 궁금한데요. 루루님 좀 근황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너무 잘 지내고 있었고요. 저는 새로운 일을 좀 직종을 도전하게 돼서 지금 2월 한 달 동안 교육생으로 열심히 좀 배워보고 있습니다. 네. 혹시 업계가 어떤 업계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금융업계고요. 뭐 약간 디테일한 얘기는 노코멘트 해도 될까요? 근데 네. 다른 건 모르겠지만 풍문으로 듣자 하니 출근 시간이 7시 20분이다. 이런 맞아요.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7시 20분이어가지고 거의 시차 적응하는 사람처럼 같은 한국당에 있는데도 적응이 안 돼가지고 굉장히 갓생을 살려고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7시 20분까지 출근이시면 몇 시에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래도 집이 가까운 편이어가지고요. 다행히 저는 6시 한 15분쯤 일어나서 제가 좀 뚝딱뚝딱 빠르게 좀 준비하는 편이어가지고 다행히 그렇게 일어나고 있고요. 같이 이제 그 입사한 분들 중에는 평택 사시는 분도 계시고 네, 상당히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금융업계라고 하면 출근지가 이제 여의도 아니면 뭐 맞아요. 그 방면일 텐데 맞아요. 네네. 평택에서 이제 출근을 하시려면 진짜 그분들은 힘드시겠네요. 그쵸. 그래서 뭐 어쨌든 연기를 좀 내려놓고 네. 네, 살아보려고 하고 있어요. 네, 그게 우선 저한테는 제일 가장 큰 근황이자 소식일 것 같은데요. 네, 뭐 물론 이제 연기라는 거를 꽤 오랜 시간 했고 제가 막 대단하거나 뭐 유명한 배우는 아니었지만은 저한테 있어서 그 꿈이 사실 굉장히 상당히 대단하고 저한테는 또 빛나는 일이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을 때 잠시 뭐 포기하거나 이제 다시는 안 해 이런 거보다는 잠시 내려놓고 일시정지다. 네, 지금 저한테 집중을 해야 될 게 무엇일까 생각을 했을 때 뭔가 좀 새롭게 좀 열심히 도전해보고 싶었어요. 네, 좀 달려보고 싶었어요. 도전하는 건 언제나 좋죠. 네, 어쨌든 지금 가장 저한테는 젊은 날이기 때문에 그럼요. 네, 이렇게 좀 체력이 남아 있을 때, 좀 더 머리가 돌아갈 때 암기하느라 죽겠어요 요새. 뭐 외울 게 금융업계면 사실 잘은 몰라도 뭔가 숫자라든지 이런 복잡한 뭔가 숫자가 상당히 많고 전 숫자에 또 약하거든요. 아주 진작의 수포자였기 때문에 네, 뭐 그래서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고요. 뭐 근데 그 연기를 이제 그만하게 됐지만은 언제 할지도 몰라요. 네, 나이 들어서도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네, 또 좋은 소식이 그 카브리올레가 또 출연하신 영화죠. 네. 또 좋은 일은 좋은 거니까. 그럼요. 넷플릭스에 또 릴리즈가 되면서 저도 몰랐어요. 그 4위, 5위 막 이렇게 계속 순위에 있더라고요. 그 주 넷플릭스 영화 네네네. 이제 그래서 한번 또 생각난 김에 한번 얘기해 봅니다. 네. 카브리올레 또 우리 루루님께서 출연도 해주셨고 또 우리 영화학개론의 친구인 금세록 배우님이 또 출연도 하시고 또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다루지 않았겠습니까? 이번 기회에 넷플릭스 올라왔으니까 한번 감상하시고 저희 방송도 연이어서 들어주시는 것 꽤 괜찮은 코스가 될 것 같다. 네, 아름다운 여정이 되지 않을까 추천드립니다. 어떤 여정? 어떤 카브리올레를 타고 다니는 여정? 이제 배우를 내려놓게 된 여정? 저의 은퇴작 어떤 아름다운 마지막 은퇴작이라뇨. 네, 일시정지니까. 네. 어쨌든 뭐 루루님 이렇게 지내셨다고 하는데 석돌님은 왜 이렇게 긴장한 표정을 지으시죠? 아니 제가 지금 여기 이렇게 뭐 이어폰을 꽂고 제 목소리를 들으면서 지금 녹음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건 또 처음이라서 약간 뭐랄까 좀 부조화? 되게 횡설수설하시네요. 약간 그 네. 입이랑 몸이 따로 노는 네네 그런 약간 느낌. 그런 느낌? 이제 근데 적응되지 않을까요? 곧? 아 네. 그럼요. 네. 근데 뭐 뭔가 제대로 하는 느낌이 들기는 해요. 네. 네. 그동안 좀 약간 썸마이로 했다면 맞아, 지금 맞아. 좀 니마이로 하는 느낌? 뭐 프로가 된 느낌이랄까? 사실 녹음할 때 이어폰을 드리는 게 당연한데 네. 저희가 그런 거 없이 지금까지는 생으로 하다가 그러니까 제가 썸마이를 했다. 이 방송이 썸마이라는 게 아니라 아니 저희 네. 이해했어요. 방송 진행이 네, 쌈마이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좀 뭔가 좀 그냥 수다 떠는 느낌이었는데 맞아. 지금 자꾸 제 목소리가 귀에서 맴도니까 네. 말을 좀 가려서 해야 될 것 네. 같은. 좀 전문 방송인 된 느낌? 아니 석돌님 정도면 이제 루루님과 함께 전문 방송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을까. 어쨌든 뭐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저는 이제 3월에 작은 공연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거 준비하는 것 때문에 정말 정신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공연 홍보 좀 해주세요. 네, 공연은 팀처치라는 제목의 공연이고요. 팀 처치. 네, 좀 흥미롭게도 이제 연극과 콘서트가 결합된 그런 형식의 공연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2시간 공연이라고 하면은 이제 1시간 반 공연을 드라마를 하고 30분 동안 콘서트를 하는 네, 나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네, 그런 공연이고 또 이제 크리스천이티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좀 어떤 기독교의 메시지를 전하지만 이제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도 재밌게 보실 수 있는 그런 공연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그 공연에서 지금 하시고 계신 역할이 좀 자견출이고요. 직접 대본도 쓰셨고 이제 연출도 하시는 거죠. 네, 그리고 이 방송에 나왔던 그 수칼렛님, 네, 저희 게스트로 나와주시는 네. 스칼렛님, 네, 그리고 뭐 금범님, 네, 그다음에 따세찌, 따세찌님, 맞아요. 같이 많은 이제 게스트들이 또 나오기 때문에 또 재밌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홍보 좀 해주세요. 대충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맛배기로 이렇게 많은 분들의 어떤 흥미를 탁 끌 수 있게끔. 네네. 일단은 1987년도가 배경이고요. 그때 실제로 이제 셀마라는 태풍이 왔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래서 이제 이 셀마로 인해서 이제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된 이 마국간이라는 술집이 있어요. 술집 이름이 마국간인 거죠? 네. 이 마국간의 이 주인인 이제 개영이는 이제 다시 이 마국간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막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걸 세울 수 있을까? 그러다가 이제 가짜 교회를 만들어서 대형 교회에서 지원해주는 지원금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주인인 개영은 이제 사모가 되고, 그리고 거기 또 주정뱅이가 있어요. 단골 손님인 그 단골 손님 주정뱅이는 목사님이 되고, 뭐 종업원들은 교인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위장을 해서 이들의 계획이 이제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다라는 그런 이제 코미디 흥미를 끄는데요. 네, 그러니까 태풍으로 인해서 큰 피해를 입게 된 술집을 다시 일으키고자 술집의 주인과 거기 술꾼들이 대형 교회에 지원을 받기 위해 교회를 세우는 척한다. 뭐 이런 내용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내용만 들어도 굉장히 흥미로울 것 같고, 네. 그리고 사실 그런 편견이 있습니다. 저도 사실 비기독교인이지만 비기독교인으로서 보통 이런 성극을 보러 간다고 했을 때 조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약간 뻔한 내용, 그쵸. 뻔한 교훈, 뭐 좋은 게 좋은 거라는 그런 교훈, 뭐 이런 게 약간 좀 재미없게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네. 딱 이 신호를 들었을 때 굉장히 흥미롭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맞아요. 저도 사실 보는 저도 그게 재미없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물론 이제 유의미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크리스천도, 그리고 크리스천이 아닌 사람들도 같이 만족할 수 있는,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이제 공연을 만들 수 있을까. 너무 무겁지 않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고민,
그리고 어떤 시대의 아픔 같은 것들을 같이 이 작품 안에 넣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많이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연 날짜가 어떻게 되는 거죠? 3월 26일 3월 네. 26일 부터 이제 30일까지고요. 저기 죄송한데 날짜를 조금 확인해 볼게요. 죄송한데 본인이 메모해 놓은 걸 보면서 얘기해야 될 정도예요? 본인 이게- 작품 아니에요? 날짜 되게 간결한데. 아니, 뭐 어려운 거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바로바로 나와야지 몇 월 며칠부터 며칠까지다. 네, 잠시만요. 요즘 좀 바쁘셔가지고 네, 정신 없으실 수 있죠. 30일까지고요. 30. 네, 3월 26일부터 30일까지고 이제 인스타그램 극단 투루 이제 검색해서 이제 가시면 예매 링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예매 링크로 이제 또 티켓을 구매하실 수 있다. 그 링크는 저희가 또 팟빵 댓글 그 팟빵 공지창이랑 유튜브 또 이제 정보란에다가 저희가 또 업로드를 해놓을 테니까요. 여러분들 아시죠? 저희 뭐 딱히 광고비로 받아먹은 건 없습니다. 저희 다 그냥 저희 풀뿌리 동맹이에요. 그냥 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품앗이. 품앗이 해서 여러분들도 강제 아닙니다. 그냥 이거 들으시고 관심이 가신다 하시면 이제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좋은 공연 한번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희가 하는 거고요.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면 좋겠다. 어떤 분들이 보시면 좋을 공연일까요? 이제 공연 자체가 사실은 또 8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어르신들이 보셔도 되게 좋을 그런 공연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남녀노소 이제 가리지 모두가 않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공연이고 또 이제 조금 약간의 스포를 드리자면 이 팀차치 그러니까 이 마곡간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찬양대회에 나가게 됩니다. 찬양대회. 어찌저찌 하다가 그래서 이제 콘서트가 나오는 거거든요. 뒷부분에. 그래서 음악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또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공연이지 않을까. 라이브인가요? 그럼요. 네. 이것도 참 듣기만 해도 재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한번 팀처치라는 공연 많은 분들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 지금 석돌님이 굉장히 초췌해 보이세요. 아마 그 공연 준비 때문에 그러신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석돌님의 초췌함을 좀 느끼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한번 공연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도와주세요. 단톡방에 공연 소식을 올렸더라고요. 근데 뭐 따스한 봄에 찾아오는 팀처치 이래가지고 되게 아련하게 이게 뭐 좋은 소식인데 막 점점점 막 와주세요 막 이렇게 왔길래 성냥팔이 소녀세요? 제가 막 그랬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단톡방에 저도 있고 네. 한 10분 가까운 분들이 계신데 사실 그 단톡방에 석돌님이 막 적극적으로 평소에 카톡을 맞아요. 남기진 않으세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공연 링크가 하나 올라왔다. 그 사람이 이제 절박하면은 또 그렇지. 되더라고요. 네. 간절함이. 네, 간절함이 그쵸. 있으면은 또 네. 지푸라기라도. 네. 일단 저희가 예매는 했는데 아이고. 언제라고 얘기는 또 안 했거든요. 아이고. 그냥 매일 잘해야 된다는 거. 아이고. 네. 아이고. 며칠 공연에 갈지 모른다는 모르기 거. 때문에 서프라이즈. 요런 거 좋아요. 매일 매일. 어쨌든 뭐 석돌님의 공연 준비 잘 이제 마무리가 되기를 바라겠고요. 루루님도 이제 새로 시작하신 일 좀 좋은 결과 있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오늘 가져온 영화가 패딩턴 3편 아니겠습니까? 네. 그 얘기를 본격적으로 해보기 전에 좀 좋아하는 동물 캐릭터가 있으신지 느닷없이 궁금하더라고요. 왜냐면 또 패딩턴이 얼마나 귀엽게요. 또 엄청 귀여운 또 곰돌이 아니겠습니까? 혹시 패딩턴 외에도 좀 개인적으로 좋아하시는 꼭 영화 속 캐릭터가 아니라 하더라도 팬시 용품에도 요즘에 그런 캐릭터들이 많잖아요. 좀 좋아하는 캐릭터 있으신가요? 저는 요즘에 월레스와 그로밋을 다 다시 봤거든요. 그로밋 갖고 싶어요. 저기 근데 죄송한데 네? 귀여워서 갖고 싶은 건지 아니면 아니요, 일을 전혀. 다 해주기 때문에 들켰다. 한 마리 분양받으면 10가지 몫을 하는 그런 친구여가지고요. 거의 월레스가 학대를 해요. 집에서 하는 게 없어. 누워만 있고 앉아있고 그쵸? 그로밋이 견주 같아요. 네. 월레스가 맞아요. 애완견 같고. 맞아요. 그로밋을 좋아하시는군요. 그로밋의 매력은 뭐가 있을까요? 그 포커페이스. 주인이 난동을 피고 바가지를 긁어도 계속 그
쭉 똑같은 일정한 그 텐션으로 다 해결해주는 그 뭔가 있어요. 그 멋있는 부분이. 해결사적 모멘트가 또 있는 캐릭터죠. 맞아요. 그루밋은 옛날에 그런 거 느꼈잖아요. 메리 포핀스가 한 가정마다 하나씩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처럼 네. 그로밋도 좀 보급이 잘 되면 좋겠다. 네. 각 가정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속돌림은 좀 좋아하는 동물 캐릭터 있으세요? 저는 스누피. 좋아합니다. 뭔가 좀 잘 어울려요. 네, 저는 또 어렸을 때는 잘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스누피가 작가 지망생이더라고요. 아셨어요? 몰랐어요. 저도. 네. 저는 맨날 그 계집 위에 누워서 자고 있는 네. 거밖에 못 봐가지고. 그것도 닮았다. 자거나 쓰거나. 어. 근데 있다 있어. 되게 좀 에고가 세고 어. 스누피가 근데 또 되게 기가 얇아가지고 주변 사람들의 말에 잘 휘둘러서 막 갑자기 글 쓰다가 내용도 막 바꾸고 그래요. 네. 이입하셨네요. 되게 작해 아니에요? 아무튼 그 작가가 글을 쓰는 강아지라는 캐릭터가 너무 재밌고 좋은 것 같아요. 두 분 다 강아지를 역시 또 인간의 친구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애니메이션의 주인공은 아닌데 요즘에 또 많은 그 어린 친구들에게 인기를 끄는 게 산리오가 있잖아요. 산리오. 저는 거기서 그 한교동이라고 있어요. 한교동 아세요? 교동 짬뽕은 아는데 한교동은 잘 모르겠어요. 네. 한교동 모르세요? 네. 한교동의 매력이 뭐냐면 안 귀여울 캐릭터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왜 캐릭터화 시켰는지 모르겠는 그 이상한 기획력, 거기서 조금 이제 매력이 발산되지 않나. 약간 길레르모 델 토로 감독님의 그 쉐이프 오브 워터 그 어인 같은 느낌인데 그러네요. 지금 찾아보고 계시는군요. 이런 캐릭터를 왜 이렇게 귀엽게 모해화 시켰을까? 이런 궁금증에서 시작된 매력이 무궁무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해요? 어떻게 생각해요? 석돌님은? 약간 조금 교동짬뽕이 낫죠. 네, 짬뽕이 나은 것 같고. 그 상현님이 좀 길에서 이렇게 보이면은 좀 강조를 자꾸 너무 하세요. 그러니까 강조인지 강연지 너무 귀엽지 않아? 왜 한교동은 안 봐줘요? 뭐 약간 이런 거.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이 긴 거 자체가 이미 대중적이지 않다는 거야. 그러니까 취향은 존중할 수 있는데 열받는 게 뭐냐면 산리오 이제 콜라보한 그런 제품들 있잖아요. 가면은 꼭 항상 빠져 있어. 꼭 한교동이 없어. 그러니까 왜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한 사람들이 또 찾는 캐릭터다. 저는 한교동 너무 매력 있는. 좋아할 수 있죠. 근데 좋아하시라고요 혼자. 괜찮아요? 죄송해요. 저 목이 건조해가지고. 요즘 날씨가 좀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한교동 좋아합니다. 약간 상현 좀 이상한 거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그래서 또 석돌림 좋아하잖아요. 그것도 할 말 없게 만드네.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사람이 칭찬을 하면은 마음을 열고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상현 씨가 칭찬하면 한 번 갸우뚱하겠네. 이게 무슨 의미일까? 내가 뭔가 주류는 아닌 것 같은? 석돌림이? 그러니까 상현님께서도 막 주류보다는 제가 약간 영화 볼 때도 막 주류 캐릭터보다는 좀 비주류를 좋아하시잖아요. 그쵸. 좀 망가져 있는 캐릭터들을 좋아하죠. 맞아요. 내가 망가졌다. 석돌림은 제 주변에서 가장 망가져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예 대놓고 그렇게 얘기한다. 근데 그거를 상처로 받아들이지 않고 네. 나의 자신의 스스로의 망가짐을 약간 기특하게 여기면서 특별하게 여기는 존재가 또 석돌림이시기 때문에 어떤 우울한 망가짐이라기보다는 뭔가 좀 발랄한 망가짐이랄까? 발랄한 망가짐 괜찮은 것 같은데? 또 귀 얇아서 또 혹하시나요? 스누피 저 녀석. 그럼 서로 조금 네네. 그런 거 얘기해줘도 괜찮겠다. 서로 닮은 캐릭터. 그러니까 서로 좋아하는 캐릭터는 얘기를 했지만 그게 뭐 외모와 관련된 걸 수도 있고 느낌이나 어떤 성격과 관련된 걸 수도 있고 어떤 뭐 그런 거 하면 재밌지 않을까요? 네. 저는 딱 루루님 보면 완전 생각나는 캐릭터 있어요. 뭐죠? 스티치. 릴로 앤 스티치의 스티치 말씀하시는 스티치. 거죠? 이유가 있을까요? 그냥 너무 귀엽고 너무 약간 장난꾸러기 같은 정말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근데 거기 스티치가 또 극 중에서 성깔 있지 않아요? 그- 제가 알기로는 그것도 우주 병기로 알고 있거든요. 병기. 그것도 뭐야? 이어서 얘기해봐요. 괜찮아요. 성깔이 없진 않지만 네. 그거 되게 막 귀엽고 루루님이랑 눈 좀 마주치면서 얘기해봐요.
눈 피하지 말고. 아, 내가 너 때린 거 같잖아. 나는 이거 스티치 얘기하면 되게 좋아할 줄 알았는데 아니 분위기가 왜냐면 왜 아니, 이러질까? 스티치 좋은데 나 스티치 원래 좋아하는데 제 인스타 사진이잖아요. 몇 맞아요. 년째. 맞아요. 너무 네. 뻔한 대답. 응. 뻔한 대답이었다. 음. 오케이. 끝인가요? 없어? 찾아볼게. 땡. 저는 그 아까 산리오 얘기 나와서 그런데 산리오 캐릭터 중에 석돌림 닮은 또 그 개구리 있어요. 아, 제가 지금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무슨 저도 뭐 맞아요. 키읔이 들어가. 맞아. 하여튼 굉장히 석돌림 닮았어요. 캐로피? 캐로피. 맞아. 석돌림이랑 비슷하게 생겼어. 싫어요? 또 지금 찾아보더니 개구리, 표정이 안 좋네. 물고기 이런 거네요. 서로한테 상처만 주는 질문을 싫음 말고요. 다음 얘기로 넘어갈까요? 알겠습니다. 오늘 또 저희가 그 패딩턴 얘기 계속 하고 있어서 이번에 패딩턴이 1, 2편에서는 계속 영국 런던에서 이제 작은 소종들을 벌이다가 이번 3편에 이르러서는 고향 땅을 찾아가지고 남미의 페루로 가는 그런 여행 영화적인 어드벤처 영화적인 속성도 가지고 있잖아요. 이번 영화가 두 분은 좀 지금까지 다녀보셨던 여행지 중에 특별한 의미로 남은 여행지가 있으신지 그것도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여기 방송 나와가지고 여행을 참 좋아해요. 평소에. 그래서 너무 주책맞게 여행 얘기를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솔직히. 좀 좋은데? 좀,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뽕을 뽑았다 이거죠. 그래서 얘 또 이 얘기에 약간 이러실 것 같아가지고 좀 얘기하지 않은 그 명소들 중에서 좀 새로운 데를 한번 얘기를 해볼까. 때는 2년 전. 준비 하나도 안 한 사람처럼 아니 여행 칼럼니스트도 아니고 뭐 제가 뭐가 아닌데 2년 전 칼럼니스트. 이태리로 여행을 갔어요. 네. 좋았겠다 진짜. 한 3주 정도 여행을 가서 차를 빌려서 처음으로 렌트라는 것도 해보고 그것도 해외에서 기분이 좀 째지더군요. 네. 근데 거기 운전들이 너무 그 거침이 없고 터프해. 옆에서 막 손짓 하는 거 있잖아요. 이탈리아 사람들. 이탈리아 사람들 만두손. 그거를 장난은 엄청 많이 해요. 진짜 빨리 달리라고. 느리다고. 네, 뭐 아무튼 뭐 그런 성질들이 있으시고 소도시들을 좀 돌았어요. 그래가지고 산지 피렌체에서 시작해가지고 또 석돌님이 추천했던 피렌체 잊을 수 없죠. 미켈란젤로. 거기서부터 이제 차로 이동해서 산지미니아노, 몬테풀치아노, 몬탈치노 그리고 또 그 자연으로 만들어진 유황 온천 네 그런 데도 이제 갔다가 로마까지 이렇게 내려가는 여정이었는데요. 저는 몬테풀치아노라는 도시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왜요? 일단 이름이 너무 예쁘고요. 그런 것 같아요 진짜. 그렇죠. 몬테풀치아노. 뭔가 이렇게 낭만적이야. 맞아요. 그리고 그 공간들도 그때 가을이었어가지고 막 낙엽이 막 휘날리고 있는데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한때 잘 나갔던 왕국이었을 것 같은. 네, 그때는 다 그 소도시들이 각국의 나라였기 때문에 또 도시국가가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건축물들이 은근히 조금씩 달라요. 같은 이탈리아라 하더라도 거리는 사실 이제 비슷하긴 한데 얼마 안 가는데도 뭔가 색깔들이 조금씩 다르고 뭐 그런 매력들이 되게 좋았던 것 같고 그런 건축이나 돌밭, 음식이 또 기가 막혀요. 거기. 뭐 어떤 음식을 사실 이태리 음식이라고 하면 뭐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각광받는 음식 중 하나라고는 생각하는데 네. 그 중에서도 루루님의 어떤 마음을 흔들었던 그런 음식이 있으셨을까요? 그 생각보다 이태리 분들이 저는 좀 화려한 음식 같은 거를 좀 기대를 했는데 엄청 심플하고 단순하게 만드세요. 네, 그러니까 완전 재료에 의존해서 재료의 맛이 그 뭐라고 해야 될까? 본연의 맛을 살리는 쪽으로. 본연의 맛으로 날 수 있게. 그래서 거기가 이제 땅이 좋잖아요. 기후도 좋고 하다 보니까 그 조승현 씨가 얘기하기로는 방송인 조승현 씨. 네, 30분 1시간 거리에 있는 다른 동네 요리도 안 먹는다 하더라고요. 와인도 안 마시고. 거기 사람들은 에고가 세서 그게 자존심이구나. 네, 무조건 우리 땅에서 난 게 최고다라는 그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 동네에서 난 돼지, 그 동네에서 난 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쓰는데 음식들이 막 그냥 그런 거예요. 돼지 숙성시켜가지고 구운 것도 아니고
약간 살짝 익혀가지고 나오는 그런 음식들. 거의 생 타다키처럼. 맞아요. 약간 타다키 같은 처음에 좀 당황스럽긴 했는데 이게 뭐 비주얼 같은 게 그런 것도 되게 아무 냄새 비린 냄새 없이 너무 맛있었고 파스타 같은 경우에도 그 까시오페페였나? 이름이 조금 약간 헷갈리긴 하는데 완전 진짜 그냥 면밖에 없어요. 네. 근데 너무 담백하고 고소한 그런 음식들이 주더라고요. 네. 피자 같은 경우에도 도우 위에 그냥 토마토 살짝의 치즈 약간 이런 식? 되게 심플하구나. 네. 그래서 오히려 좀 더 건강해지게 된 것 같았어요. 그래서 루루님의 어떤 가장 기억에 남는 여행지 중에 또 한 곳이 이탈리아의 몬테풀 치아노.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은 그럼요. 거기에 그 이탈리아 민박들을 아그리투리스모라고 하는데 그거를 제가 묵었어요. 그러면서 거기가 이제 취사도 돼서 대형마트에서 장을 봐가지고 와서 제가 막 해먹는 거예요. 그 맛이 또 있죠. 여행지에서. 그때 그 집도 잊혀지지가 않고 거기에 있었던 강아지 2마리랑 그 여사장님이 진짜 사람이 너무 좋았어요. 매일 아침 뚜또베네 하면서 물어보시면서 막 뚜또베네가 뭐예요? 뭐 everything is okay? 약간 이런 거였는데 막 하나라도 더 챙겨주시려고 했고 되게 그 시골의 정 시골의 정 너무 좋았는데 그 사실 시골인데 그 굉장히 그 유지세요. 그 뒤에 그 민박 뒤편에 그 정말 그 한 10,000평 20,000평 되는 그 포도 땅이 포도밭을 가지신 그 여사장님. 거기서 나온 여유일까? 그럴 수 있겠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녀의 여유는 집 뒤편에 거대한 평지 그 포도밭에서 나온다. 아버지가 물려주신 20,000평에 아무튼 너무 좋으셨고 네, 그 할머니도 계셨는데 그 어머니죠. 네. 할머니가 귀가 잘 안 들리세요. 그래서 네. 또 빼내 묻고 이제 제가 대답을 하면 항상 가시는 잘 안 들리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물어본 것에 의의를 두시는 항상 옆에 설명해요. 엄마 잘 안 들려요. 막 이러면서 괜찮겠거니 하면서 가시는 거죠. 일방적인 토크 그런 것도 좋았고 요리 해 먹을 때 와 확실히 거기가 진짜 마트가 싸더라고요. 네, 그래서 공산품들 사는 재미도 있었고 치즈 막 300가지 막 유럽은 확실히 저도 가봤지만 어떤 그런 과일의 종류나 채소의 종류, 너무 고기의 다양하잖아요. 종류 이런 것들이 너무 다양하고 선택의 폭이 넓다 보니까 뭐 선택하느라 즐겁게 이제 고민을 하게 되죠. 그런 나름 부분들이. 맞아요. 나름 실컷 장을 본다고 봤는데 60 유로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한국에 상상할 수도 없는. 그쵸? 네. 그 아마 비슷한 양을 한국에서 구매한다고 하면 제품의 질을 논외로 치더라도 맞아요. 훨씬 더 이제 비쌀 테니까. 그때 참 좋았었더랬죠. 되게 아련하게 이렇게 마무리를 해봅니다. 되게 루루님의 화양연화처럼. 그럼 속돌림은 혹시 인상 깊었던 여행지? 저도 그 영국을 얘기하기에는 또 너무 우려먹은 것 같아서 또 저도 또 저희 방송에도 또 네. 하나의 패딩턴. 란든보이. 네, 란든 또 생각나긴 했어요. 이제 영화 보면서 네. 사실은. 근데 약간 좀 거리 두고 있는 상황이고 런던이랑요? 네. 밀당하시는 거예요? 네, 이제 뉴욕이랑 좀 친해지고 싶어가지고. 뉴욕 가보셨어요? 아니요. 나 요새 뉴욕이 그렇게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또 아니 인상 깊은 여행지 아, 어디였냐고요? 네, 죄송해요. 왔다. 저도 사실 그렇게 저는 막 가본 곳이 많지는 않은데 작년 최근에 그 교토 일본 교토. 교토 갔던 게 좀 교토.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교토랑 오사카 갔었는데 교토의 매력은 무엇이었나요? 교토의 매력은 고즈넉함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제는 관광객들도 되게 많고 그리고 좀 많이 어딜 가나 붐비긴 하지만 그래도 뭐 식당이며 아니면 뭐 거리며 이런 좀 고즈넉한 운치 있는 분위기가 있어서 좋은 것 같고 또 되게 또 쇼핑센터도 많고 즐길 것도 많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재밌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사실 그때 루루 리스트라고 해서 또 루루님께서 교토를 많이 가셔서 꽉 잡고 계시는군요. 네, 아유 또 그 많이는 아니고. 그래서 다 물어봤죠. 감사하게도 이제 다 알려주신 거예요. 어디가 맛있고 어디가. 근데 지금 다 가지도 못했어요. 너무 많이 알려주셔가지고. 근데 진짜 너무 맛있고 정말 기억에 남는 그런 식당과 여행지 그리고 숙소까지 즐기다 와서 되게 다시 한번 감사하고
또 기회가 되면 같이 가보고 싶기도 하고 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석돌님이 생각하시기에 교토에 가면 이거 하나는 꼭 해야 된다 이런 게 있으실까요? 근데 제가 그러기엔 너무 짧게 갔다 와가지고 아 그래도 그 안에서 뭔가가 제일 좋은 게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교토 아, 별로 없었나 봐요. 좋았다고 했는데 심지어 올해 초에 갔다 오신 거 아니야? 12월? 2달 됐나? 그쵸. 근데 저는 교토 가면 제가 못해서 좀 아쉬운 거는 그런 교토는 뭐 위스키나 네. 이런 좀 술이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런 좀 투어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해봤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못해서 맞아요. 못해서 좀 제일 좋았던 게 네. 뭐냐고 물어봤는데 제일 하고 싶은 게 뭔지 얘기하면 네. 그러니까 이런 거인 것 같아요. 약간 여행이 하루가 생각보다 짧잖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뭐 우리는 이제 또 현대 사회인들은 가봤자 이제 2박 3일, 3박 4일 막 이렇게밖에 시간을 못 내긴 하는데 하루 정도의 컨셉을 정해가지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뭔가 위스키 투어 이런 식으로 해서 위스키 바라든지 유명한 뭐 그런데 찾아다니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딱 진짜 딱 컨셉을 잡아가지고 그날만에 맞아요. 오늘은 뭐 덕후 투어 이렇게 해가지고. 덕후요? 네. 저 아, 그런 뭐 거 애니메이션, 좋아해서 애니메이션이나 네. 이런 캐릭터 이렇게 그런 구경하고 샵 가는 거 너무 좋아해가지고 아, 또 키티, 포켓몬. 일본은 그쪽으로 최강국이기 때문에 말을 봐요. 아유. 뭐 오늘은 뭐 카페 투어 뭐 이런 식으로 아 그렇죠. 음. 커피만 줄창 마시겠네요 그날은. 그렇죠. 그렇죠. 속 쓰리겠다. 그럼 또 이제 위스키로 또 이렇게 딱 가랑 속 더 쓰릴 것 같은데 독한 놈. 카페인과 알코올을 그냥 막 때려. 제가 그때 이제 루루님이 추천해주신 그 호텔 갔었는데 그때 너무 좋은 거예요. 거기 진짜 좋지 네, 않아요? 진짜 좋고. 지금 제 친구 다 다음 주에 또 네. 가거든요. 거기로 제가 무조건 예약 시켰잖아요. 네. 거기 뭐 네. 관계자예요? 아까 뭐 좀 받을 걸 그랬어. 명함이라도 호텔 근데 이름 하나 시원하게 해주세요. 안 돼요. 근데 진짜 좋아요. 진짜 좋고. 사람 몰린단 말이야. 되게 비싸다. 그럼요. 약- DM 하세요. 이게 그 호텔 이름 알고 싶으시면? 네. 근데 진짜 좋죠. 네, 진짜 좋고 약간 그 료칸 느낌도 나면서도 원래 료칸도 해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호텔인데 약간 료칸 같기도 하고 뭐 시설이나 서비스나 이런 게 너무 좋은데 그때 저희가 막 그 같이 간 친구들이랑 호텔에서 와 진짜 너무 좋다 막 너무 좋다 하면서 이제 막 밤에 편의점 털이 해가지고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화재 경보기가 울린 거예요. 어머 무슨 일이에요? 근데 보통 이제 화재 경보기 울리면 오작동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근데 이제 진짜 불이 난 것 같으니 다 내려오라 그런 얘기들을 해서 저희 그때 또 막 9층이었어요. 또 호텔도 그 층수도 네. 계단 타야 되잖아요. 네. 근데 너무 급하니까 일단 엘리베이터 원래 그 화재 날 때 엘리베이터 타면 안 되잖아요. 근데 너무 급하니까 이제 엘리베이터 탔는데 이제 일본 이제 가족이 와서 스미마세 이러면서 좀 이제 기다려 달라. 그래서 그럼 뭐 기다려 드리겠다 했는데 막 그 엄마가 이제 쪼로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스미마세 하고 오시고 그다음에 이제 내려가도 되겠지? 했는데 이제 아빠가 스미마세 하면서 또 오시는 거예요. 세상 예의는 또 네. 엄청 바르시니까. 이거 뭐 잘 짜인 꽁트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제 진짜 내려가도 되겠지 했는데 이제 할머니가 스미마세 하면서 오시는 거예요. 왜 같이 네.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동작이 좀 느리신 거지. 어. 근데 이제 오실 때마다 뭔가 하나씩 없으신 거예요. 뭐 어떤 분은 신발이 없고 어떤 분은 뭐 겉옷이 없고. 그러니까 나름 급하게 나오신 거지. 네. 그래서 그렇게 뭔가 좀 그 일촉즉발의 상황에서도 뭔가 좀 웃으면서 같이 내려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화재가 나면 반드시 계단을 이용해서 네. 움직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도 큰 일은 아니었었던 거예요. 다행히 이제 배터리가 터진 거라서 금방 배터리- 또 이제 배터리가 좀 요즘 문제네요. 맞아요.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보조 배터리 이런 거 과충전 좀 네, 조심하시면 비행기 좋을 탈 것 때도 같다. 조심하시고. 어쨌든 이렇게 두 분의 또 루루님의 이탈리아 몬테풀치아노 그리고 석돌님의 일본 교로 이야기까지 잘 들어봤는데 선배님들에게는 좀 그런 의미 있는 여행지가 어디실까 좀 궁금합니다. 댓글 같은 거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다음 주에 이야기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많이들 남겨주시면 좋겠고요. 선배님들은 한 주간 또 어떻게 지내셨는지 댓글 한번 읽어보고 가야겠지요. 가장 먼저 노아 성영킴님께서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매 에피소드 듣고 나면 이번 주는 꼭 댓글 달아야지 하는데 계속 까먹네요. 재빈님, 재원님께도 늦게나마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힘내시고 앞으로 행복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이건 아마 월레스와 그로밋 에피소드 들으시고 재빈님과 재원님께 노아 성영킴 선배님께서
또 말씀해주신 것 같고요. 무슨 일 있으셨나요? 오늘 아, 위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네네. 저희 방송 좀 꾸준히 들어주세요, 속돌림. 요즘 연극에 좀 빠져 죄송해요. 있어서. 요즘에 또 바쁘시기 때문에 이해하겠습니다. 검은 수녀들 에피소드는 팟빵에서 왜 중단됐던 걸까요? 딱히 문제될 게 없어 보이는데 스포일러 때문일지 아니면 부정적 리뷰에 대한 검열일지 이거는 그냥 팟빵 자체가 한동안 좀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다른 팟캐스트들도 좀 많이 똑같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서요. 지금은 복구가 잘 됐으니까 계속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어서 영화관에 가지 않는 날에도 이 책 이제 사진 찍어 올려주시면서 네. 안다다씨님 아내분께서 쓰신 책 구매했는데 반가운 이름들이 많이 보이네요 하면서 이제 영계론의 비공식 굿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저와 또 저희 방송 자주 나와주시는 마란님 그리고 안다다씨님 다 인터뷰 같은 것들이 짧게 이 영화관에 가지 않는 날에도라는 책에 또 실려 있거든요. 이미화 작가님의 책이니까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혹시 좀 얘기 나온 김에 책 많이 읽으시나요? 최근에 좀 읽으셨던 책 중에 좀 추천해 주시고 싶으신 거라든지 그런 게 있으신지. 저는 너무 신기하게도 마침 제 가방 안에 책이 하나 있어서 네. 네, 그럼 살짝 조심스럽게 홍보를 한번 해볼까? 홍보요? 네, 홍보를. 이 책은 2월 17일 이번 주 월요일에 나온 책이고요. 저번에 제가 카브리올레 편에서 얘기했던 저의 친구 오효정님께서 그 마지막에 투병 생활을 하시면서 에세이를 좀 이렇게 쓰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좀 몸이 좀 안 좋게 되면서 마무리를 좀 하지 못하고 그렇게 가게 됐는데 이제 같이 룸메이트로 지내고 계셨던 구민정 PD님이라고 그 두 분이서 같이 KBS에서 지구의 블랙박스라는 프로그램을 연출을 하셨었거든요. 네네. 그분이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떠난 자와 남은 자가 같이 이렇게 글을 완성한 책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제목은 그 스위밍꿀에서 만든 명랑한 유언입니다. 명랑한 유언. 네, 앞에 표지도 상당히 예쁘고요. 그러네요. 한 번씩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목이 참 그 유언이라는 게 명랑하기가 사실 쉽지 않을 텐데 또 어떤 톤으로 쓰여진 어떤 내용의 글일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사실 저도 아직 한 글자도 못 읽어봤어요. 이게 참 책을 열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이게 또 그 작고하신 친구분의 어떤 기록이기 때문에 루루님 입장에서는 조금 더 좀 혼재되셨을 것 같아요. 빨리 읽고 싶은 마음과 뭔가 조금 미루고 싶은 마음 그게 공들여 읽고 싶기 때문일 수도 있고 뭐 다른 맞아요. 이유가 있을 수도 있지만 사실 구피디님이 계속 소식을 올려주셨어가지고 이제 언제 출간이 되는지 날짜나 이런 거는 알고 있었는데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됐는데 막상 집에 이게 도착한 걸 봤는데 이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대단하고 하늘에서도 이렇게 멋있는 모습으로 또 보여주고 있구나. 그리고 나에게 뭔가 마지막 선물을 전해주는 것 같아서 계속 가방 안에 넣거나 그 침대 머리맡에 두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많이 봐주세요. 네, 그래서 명랑한 유언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런 기회를 이렇게 또 빌미로 우리 또 하늘 위에 계시는 오효정 작가님 샤라웃 한번 해드리고 좋은 거죠. 진짜 멋진 녀석이에요. 저도 한번 책 사서 읽어보고 싶네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돌림은 뭐 책 읽으시는 거 있으신가요? 패스. 말이 없으시네요. 틴처치 사랑해주세요. 요즘 공연 준비로 많이 바쁘셔서 독서할 시간이 제가 책 좋아하는데요. 네. 하지만 그럼 가장 마지막에 읽은 책은 언제 무엇인가요? 책 좋아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공연 준비하기 전에는 뭐 읽으신 게 언제 있으시겠죠? 읽으신 거예요? 이게 작년이었던 것 같고 누가 봐도 연애 소설이라는 그 이기호 작가님 그 단편전을 좀 읽었네요. 끝인가요? 네. 남의 얘기하듯이. 남의 얘기하듯이.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 책 되게 좋았어요. 네. 누가 봐도 연애 소설. 네. 이것도 관심 있으시면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노아성현킴님 댓글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말랑몰랑행님의 댓글 우리 속돌림이 읽어주시죠.
저도 주변에 마블러스가 있어서 봐야 하나 했는데 연계론 듣는 걸로 충분한 것 같네요. 라고 캡틴 아메리카 브레이브 뉴 월드 에피소드에 아마 캡틴 아메리카 이번 영화 이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네. 저희 방송 듣는 걸로 충분할 것 같다라는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영화를 만드신 분들 입장에서는 통탄할 노릇이겠지만 어쨌든 말랑말랑님 너무너무 댓글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우리 또 황깔스님께서 캡틴 아메리카 브레이브 뉴 월드 에피소드에 무려 5,000 캐시를 또 후원해 주셨습니다. 와우.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 댓글도 길게 남겨주셨는데요. 이거는 루루님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케바 브뉴얼 봤어요. 세 분 평에 공감하면서 잘 들었습니다. 근데 윈터 솔저는 언제 정치인이 된 건가요? 그 밖에 퇴마록, 스켈레톤 크루도 봤습니다. 퇴마록은 솔직히 아쉬운 부분은 있긴 했지만 뭐 그 정도야 익스큐즈 할 수 있는 선이고요. 작화 아케인 생각이 나고 오컬트 영화들 오마주 장면도 있고 또봇같이 한국 로컬 모습도 잘 그려져서 더 좋았어요. 동서양이 합해서 퇴마한다는 점에서 사바가 생각이 났는데 어떻게 보면 유치할 수 있겠지만 훨씬 대중적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부디 흥행해서 한국 장편 애니메이션 계속 만들어지면 좋겠고 연계론에서도 방송해 주시길 바랍니다. 스켈레톤 크루는 연계론 방송 듣고 봤는데 재밌게 잘 봤어요. 골수 팬들에겐 아쉬울 수 있겠지만 저 같은 스타워즈 입문자한테는 좋았던 것 같아요. 애들도 귀엽고 주드로 멋있고 러닝타임 짧고 좋았습니다. 추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황깔스님인데 테마록 연계론에서 방송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은 저희가 지키기가 좀 어렵다. 근데 좋게 보신 거 아니에요? 하지만 저 테마록 봤습니다. 테마록 봤고요. 짧게나마 소회를 말씀드리면 저는 이 이후역 작가님의 어마무시하게 유명한 원작 소설을 못 읽어봤거든요. 저보다 약간 윗세대 분들이 열광하셨던 시기의 소설이어서 물론 핑계지만 어쨌든 저는 그래서 대충 내용을 모르고 봤는데 너무 재미있게 봤고 제가 좋아하는 사실 애니메이션에서는 그 그림체나 화풍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취향에 맞아야 좀 더 재밌게 볼 수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그 넷플릭스의 아케인 애니메이션 그 애니메이션을 제가 화풍도 좋아하고 스타일도 좋아하는데 이번 퇴마록이 약간 유사하게 느껴져서 저한테는 너무 멋진 경험이었고 다만 이번 퇴마록을 만드신 분들이 속편 만들 생각을 하진 않으셨으면 좋겠다. 왜요? 대신에 저는 TV 시리즈로 바꿔서 최소한 5시즌을 더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너무 재밌었는데 영화가 약간 축약본 같았어요. 설명이 부족한가요? 그러니까 설명이 부족하진 않은데 호흡이 엄청 빠르고 중간중간 뭔가 비어있는 것들이 있는 것 같다? 해서 느낌이 이미 만들어진 TV 시리즈를 누가 재편집해서 극장판으로 만든 것 같은 느낌. 이어서 아예 진짜 아싸리 넷플릭스 같은 쪽에서 빨리 이거 만들 로커스 스튜디오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돈 좀 빵빵하게 주면서 좀 TV 시리즈로 한 대여섯 시즌 만들려고 수주를 넣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극찬 아니신가요?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고 그리고 이게 약간 오컬트물이기도 하면서 슈퍼히어로물 같은 느낌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또 그런 장르인데 주인공들이 편의점 GS25 앞에서 맥주를 마신다거나 뭐 이런 한국적인 요소들이 당연하다면 당연하지만 너무 또 재밌게 다가와서 한국인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도 깔깔스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되게 재밌는 경험이었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깔깔스님 언제나 저희가 황깔스 하는데 저 질문 있어요. 왜 황깔스인 거예요? 황제 깔깔스님이요. 방송 열심히 듣겠습니다. 전 알고 있었어요. 좋아? 치고 나가니까 좋아? 이건 뭐 서바이벌이니까. 황깔스 하는데 저희가 이렇게 못 챙겨드려서 죄송하고요. 테마록은 만약에 속편이 나오게 된다면 저희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댓글과 후원 남겨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 감사드리고 저희는 이만 오늘의 과제죠. 패딩턴 페루에 가다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학개론 조별과제 이번 주 과제입니다. 세 번째 돌아오는 우리 귀여운 런던의 딩턴이 이야기입니다. 패딩턴 3편 부제는 페루에 가다 하고 느낌표가 붙었어요. 귀엽게 어떻게들 보셨는지 궁금한데 일단
저희 방송에서 제 기억이 맞다면 패딩턴 2는 다뤘던 기억이 납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작품이라서 아마 그 방송에서도 극찬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두 분은 앞선 1, 2편 보셨는지 그리고 보셨다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사실 궁금하거든요. 석돌님부터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근데 저도 상현님의 영업으로 네, 같이 봤었던 기억이 있고요. 사실 저는 약간 애들 영화라는 편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런 게 없진 않았어요. 네. 예. 좀 유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제 기대와 저의 어떤 걱정과는 좀 무색하게 너무 재밌게 봤고 그리고 이거는 진짜 아이들도 아이들이지만 어른들도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정말 사랑스럽고 또 위트 있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이 들었고 연출이 굉장히 좋았던 기억이 나요. 아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팝업북을 보는 것 같은 마치 약간 좀 더 대중적인 버전의 좀 순한 맛의 웨스 앤더슨이랄까요? 네. 그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이제 뭐 보는 즐거움이 다채롭고 그리고 음악도 너무 좋고 그리고 패딩턴뿐만 아니라 거기 나오는 그 가족들 한 명 한 명의 캐릭터들이 다 되게 재밌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저한테는 또 좋은 영화라는 생각이 들어서 몇 번 봤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그러면 1편과 2편 중에 좀 더 좋아하시는 게 있다면 굳이 2편? 2편이 네. 휴그랜트가 악역으로 나왔던 네네. 그 연출 관련해서는 좀 이따 이번 3편 얘기하면서도 얘기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1, 2편을 연출했던 폴킹 감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원카를 또 최근에 티모시 샬라메와 촬영을 했잖아요. 저는 그 거의 이 계열에서는 새로운 끝판왕이 나왔다. 저는 가족 영화를 극단적으로 연출 잘하는 사람이 오랜만에 나왔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연출을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 폴킹. 연출을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 원카도 개인적으로 저희가 만족스럽게 봤고 또 루루님, 석돌님, 또 표표님까지 모시고 방송도 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루루님은? 네, 저도 원투 다 봤는데요. 요즘 나온 실사 영화들 중에 가장 좋은 예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영상도 상당히 예쁘고 그리고 패딩턴이 갖고 있는 그 사랑스러움 특유의 그 러블리한 사고뭉치의 기질과 면모가 되게 마음을 끌어요. 네, 그래서 좋아요. 약간 옛다 이런 느낌인데. 근데 이제 1, 2편은 그랬고 네, 2편도 저도 특히나 2편 제일 좋아하는데 약간 웨스 앤더슨 같은 그렇죠. 미장센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근데 이번 영화는 제 최애 목록에 들어가지는 좀 않을 것 같아요. 좀 자연스럽게 이제 3편 얘기로 넘어가게 되네요. 그럴까요? 3편 인상 비평 해주신다면? 사유님 또 저는 패딩턴 항상 좋아하고 또 석돌님이 앞에서 제가 영업을 한 영화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걸로 충분히 대답이 될 것 같고요. 제 기억이 맞다면 패딩턴 1도 너무 재밌게 봤지만 2는 제가 아마 한 줄 평을 이렇게 줬던 걸로 기억을 해요. 100분 동안 행복하기만 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들었기 때문에 정말 기분 좋아지는 영화라고 생각을 해서 혹시나 지금이라도 안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패딩턴 1, 2편 물론 이번 3편도 전 나쁜 영화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1, 2편 한번 봐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 다만 이제 이번 3편이 약간 불안 요소가 있었던 게 감독이 바뀌었어요. 아이고 킹이 가셨군요. 네, 폴킹 감독님이 원카 촬영과 그 이후 프로젝트들 때문에 이제 하선을 하시고 물론 이제 제작자로는 남아 계신 것 같습니다. 이번 3편도 다만 이제 두갈 윌슨이라는 이번 영화가 거의 데뷔작이신 것 같더라고요. 새 맞아요. 감독님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두갈 윌슨이라는 새 사령탑을 이제 맞이한 영화가 이번 3편이 되겠는데 이번 3편 좀 어떠셨는지 인상 비평을 루루님부터 해주신다면. 1, 2편에 비해서 좀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았고 그리고 제가 사연님이 영화를 또 같이 이제 보게 돼서 맞아요. 들어갔는데 처음에 이제 딱 Once Upon a Time 뭐 약간 이런 거 뜨잖아요. 근데 갑자기 한국말이 나오는 거예요. 더빙으로 예매를 하셨더라고요. 저랑 루루님이 같이 보고 왔는데 제가 그 시간대를 잘못 파악해가지고 더빙이 나쁘다는 건 아닌데 웬만하면 좀 오리지널로 보고 싶은 마음. 근데 그 더빙도 좋고 재밌는데 좀 당황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알고 더빙을 보는 거랑 모르고 더빙을 맞이하는 건 좀 달라요. 뭐 보여주셨는데 뭐 여부가 있겠습니까? 네, 재밌게 또
봤는데 어쨌든 이제 원투에 대한 애정이 있잖아요. 그치, 그치. 그러다 보니까 딩토니가 일단 한국말 하는 걸 처음 봤고 그리고 목소리가 이 친구 사춘기인가 봐. 많이 변성기인가? 변성기가 와가지고 많이 컸더라고. 거기서부터 약간 그 골방에 들어갈 것 같은 나와의 어떤 거리감이 느껴졌었고 문 쾅 닫고 들어갈 것 같은. 많이 성숙해진 것 같아서 좀 마음에서 보내줘야 될 때가 된 것 같고 그거 하나로요? 약간 벤 위쇼 목소리 듣는 맛도 있는데. 맞아, 사실 맞아요. 그럴까요? 네. 근데 뭐 어쨌든 이제 이모를 찾아가는 그 여정이 로드무비이고 어드벤처적인 면모가 또 있어서 그 제가 좋아하는 또 장르기는 해요. 네. 근데 이게 확실히 영화가 스케일이 커진다고 해서 더 재밌어지는 건 아닌 것 맞아요. 같아요. 그렇죠. 오히려 더 소소한 이야기들이 딩터니한테는 어울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포모어 징크스라고 해서 이제 속편들이 흔히 빠지는 함정이죠. 규모를 키웠다가 이제 제대로 이전작들의 매력을 구현해내지 못하게 되는. 맞아요. 저도 좀 이어서 인상 비평을 하자면 루루님이랑 비슷합니다. 저는 인디아나 존스나 내셔널 트레저 같은 어드벤처 영화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번 영화를 보면서 느낀 건 생각보다 이 캐릭터가 어드벤처물과 아주 썩 잘 어울리진 않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굉장히 1, 2편의 어떤 소동극 같은 느낌이 좀 더 이 친구한테는 잘 어울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1, 2편의 매력이라고 하면 완전 어떤 그런 반전 요소라고 해야 될까? 뭐 식스센스처럼 갑자기 이야기가 뒤틀리는 반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2편에서 브랜든 글리슨이라는 또 중후한 배우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배우가 이제 그 범죄자, 전직 범죄자로 나와서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데 그 캐릭터가 입고 있는 수감복이 분홍색으로 이제 또 패딩턴의 실수로 이게 분홍 핑크빛 물 먹어가지고 분홍색 수감옷을 입고 있는다든지 그런 어떤 반전? 웬 아저씨가 분홍색 수감복을 입고 있네? 되게 귀엽다. 이런 느낌인 건데 사실 모험물은 그런 이미지적인 반전을 꾀하기가 좀 어려운 이야기 구조이지 않았나 싶어서 그런 것들이 많이 빠져가지고 좀 개인적으로는 물론 이제 재밌게 봤지만 전편들에 비해서는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었고요. 속돌림은 좀 어떻게 보셨는지. 근데 사실 패딩턴이 원래 또 동화 캐릭터잖아요. 그 약간 국민 캐릭터 같은 그런 느낌인데. 영국에. 네. 그러니까 원작이 가지고 있는 또 에너지가 있고 그러다 보면 사실은 연출자가 바뀌어도 그 에너지의 힘이 많이 달라질까? 사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 우리 해리포터도 이제 시리즈마다 연출자가 다르지만 그래도 또 각각의 매력이 있잖아요. 그런 영화들이 꽤 있죠. 미션 네. 임파서블이라든지 에일리언 시리즈라든지. 맞아요. 오히려 그 컨셉과 색깔이 달라서 재밌잖아요. 맞아요. 비교하는 또. 근데 이번엔 연출자의 영향을 좀 많이 받은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고, 그러니까 좀 비슷하게 하려고 했던 시도들이 보이는 것 같긴 해요. 맞아요. 근데 훨씬 폴킹이 이제 연출했던 그런 장면들이 더 정교하고 더 많은 고민들이 보였던, 그러니까 그냥 스르륵 지나가는 것 같지만 되게 아이디어들이나 그냥 그런 것들이 더 좋았던 것 같다. 그 유머나 뭐 장면에 대한 그런 고민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쉬웠던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제일 아쉬웠던 거는 그 엄마 셀리 호킨스가 빠진 거? 사실 뭐 비슷한 맥락이지만 뭐 시리즈 영화 보면은 이렇게 같은 캐릭터지만 배우가 바뀌는 경우도 있잖아요. 영화 외적인 이유로. 네, 뭐 덤블도어도 그렇고. 그러면서 뭐 그게 많이 또 달라지려나 했는데 너무 저는 개인적으로 영향을 좀 많이 받아가지고 자꾸 그 아빠가 재혼한 것 같은 거예요. 새엄마. 새엄마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애들도 안 나오고 방에서. 그래서 셀리 호킨스 버리고 심지어 애들도 다 커가지고 다른 애들 보여.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맞아. 너무 이질감이 드니까 그 아빠랑 할머니밖에 정부채 사람이 없어 관객 입장에서. 맞아요. 그래서 조금 자꾸 적응이 안 됐다. 물론 이번에 이제 셀리 호킨스 대신에 새로 이제 캐스팅이 된 에밀리 모티머도 굉장히 좋은 연기를 보여줬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이게 시리즈가 장기화될수록 이런 배우 교체가 필연적으로 생길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또 엄청 맞아요. 큰 것 같아. 그러니까 뭐 해리포터 시리즈라든지 마블 영화라든지 주인공 배우 얼굴에 바뀌었을 때 지금까지 가져갔던 흐름이 있는데, 아니 예를 들면 아이언맨 같은 경우에 그 옆에 원래 테렌스 하워드가 연기했던 워머신 캐릭터가 돈치들로 바뀌었잖아요. 네. 그 정도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조연이니까. 근데
물론 여기서 그 브라운 아주머니도 조연이라면 조연이지만 그 브라운 가족들 중에서는 근데 셀리가 주는 그 패딩턴과 네. 함께 가장 많이 소통하고. 소통하고 맞아. 손을 내밀었고 패딩턴이 영화 내내 항상 뭐 아주머니 이렇게 다가가잖아. 그러니까 그 캐릭터가 바뀌어 버리니까 그거는 조금 데미지가 생겼던 것 같아. 저는 최근에 지옥이 그랬어요. 드라마 지옥. 예. 제가 지옥을 사실 진짜 죄송해요. 송구하게도 1편 보고 못 봤는데 네. 못 보겠더라고요. 시즌 2의 1화 말씀하시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유아인 배우가 갖고 있는 그 캐릭터가 너무 찰떡이었고 강했고 그 사람이 좀 극을 끌고 가는 게 되게 크잖아요. 중심적인 부분에서. 근데 저 김성철 배우를 싫어하지 않아요. 좋아하는데도 네. 아 너무 이질감이 드니까 가짜야. 이건 속을 잡고 이건 가짜야. 약간 이런 생각이 드니까 안 그래도 장르적으로도 이게 믿기가 어려운 장르인데 네. 못 보겠더라고요. 확실히 이런 시리즈 영화에서 주요 배역이 교체가 되는 것은 좀 확실히 좀 큰 데미지가 있다. 좀 이렇게 맞아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간단하게 내용 설명을 드리면요. 그간의 모험들을 통해서 우리의 딩터니가 비로소 어엿한 런던 시민, 런던어로 이제 거듭나고 또 인정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또 영국 여권도 새로 나온 거고 그런 와중에 계속 페루에 살고 계시는 루시 숙모와 펜팔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연락이 옵니다. 페루에서. 그 루시 숙모가 은퇴 곰 센터에서 그러니까 실버타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곰들의 거기서 지내고 계셨는데 거기를 담당하셨던 원장 수녀님이 루시 숙모가 요즘 이상하다 라고 이제 편지를 딩터니한테 쓴 거예요. 그래서 딩터니가 너무 루시 숙모가 걱정이 되니까 브라운 이제 가족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아줌마 아저씨 우리 같이 페루로 가서 루시 숙모를 찾아보면 만나뵈면 안 될까요? 그래서 이제 가요. 가는데 또 루시 숙모가 사라진겨. 그래서 그 원장 수녀가 원장 숙모요? 죄송해요. 말하다 보니 섞였어. 가족 싸움이네요. 원장 수녀님이 굉장히 또 수상하게 생기셨거든요. 굉장히 수상한 얼굴로 루시 숙모가 사라졌는데 그녀를 우리가 찾으러 떠나야 될 것 같아. 아 물론 나 말고 너네가. 약간 이렇게 해가지고 패딩턴과 브라운 가족이 루시 숙모를 찾으러 이제 가는데 아마존이니까 배가 있어야 이제 아마존 강을 이제 쫙 걸어 쓰르고 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또 멋쟁이 또 안토니오 반데라스가 연기하는 헌터 선장님이 와가지고 우리 배를 타고 가라. 우리가 같이 안내해주겠다. 이러면서 벌어지는 모험극. 이게 이번 패딩턴 3편 페루에 가다 주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감독이 바뀐 것도 일단 중요하겠지만 이야기 구조가 달라졌습니다. 1, 2편은 소동극, 기본적으로 가족 드라마가 강했고요. 그나마 2편에서 좀 더 귀여운 범죄물이라고 할까? 귀여운 탈옥물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들이 들어오긴 했지만 어쨌든 기조 자체는 소동극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 3편에서는 규모를 확 키워서 배경을 확 바꿔서 인디아나 존스풍의 어드벤처 영화로 바뀌었습니다. 좀 이런 부분들이 어떠셨는지 앞서서 인상 비평에서 살짝 말씀해 주시긴 해서 어떻게 얘기해 주실지 느낌이 오긴 합니다만 좀 어떠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일단 되게 많은 설정들이 있다고 느껴졌는데 빌런도 2명이고요. 그쵸, 이번에. 미리 스포를 말씀드리자면 근데 그 수가 너무 보이기도 하고 일단 올리비아 콜만은 그 나올 때부터 빌런 같잖아요. 그쵸. 언니가 눈빛이 이상해. 약간 돌아 있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그 폴킨 감독님의 원카에서도 그 약간 소악당으로 나오셨어가지고 네. 약간 뭐 사운드 오브 뮤직처럼 약간 그 나오기는 하는데 약간 오마주한 것 같은 그 맞아요. 네. 근데 뭔가 이상하고 너무 착하려고 네. 하니까 너무 나빠 보였어요. 맞아. 너무 과한 친절. 근데 개인적으로 연기는 재밌었어요. 맞아요. 연기는 재밌게 봤어요. 뮤지컬 장면도. 네, 되게 잘하시니까. 재밌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그리고 뭐 근데 사실은 이제 뭐 안토니오 반데라스 나오고 하지만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목표를 따라가야 되는지, 그러니까 루시 이모를 찾는 게 주된 목표인 건지, 아니면 엘도라도를 찾는 게 주된 목표인 건지 좀 길을 잃어버린 그런 느낌이 들고, 그리고 그 어드벤처물의 사실 백미는 그 트릭이잖아요. 네. 다양한 트릭들을 해결해 나가는 함정과 네. 뭐 이런 것들. 근데 그게 계속 반복되는 느낌이 저는 들었어요. 계속 네, 뭐 피하고 그냥 도망치고, 네, 도망치고 또 인디아나 존스처럼 돌이 굴러오고.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중간에 좀 졸았어요. 네, 중간 저던데. 그쵸. 네, 졸 수밖에 없더라고요. 아 루루님도 네. 조셨어요? 이건 우리의 잘못이 네, 아니에요. 맞아. 네. 두 분 말씀해 보세요. 어디서 졸으셔서 어디서 깨셨나요? 저는 그 패딩턴이랑 가족이랑 중간에 잠깐 헤어지잖아요. 예. 거기서 배 박살나고. 네, 네, 그 거기서 딱 졸았어요. 그래서 왜 헤어졌는지 모르겠어요. 루루님은 저 이거 처음 듣는 얘기라서 제가 아마 이때 자수고 있었나 봐요. 루루님은 배가 박살난지도 모르세요. 알고 있었어요? 나 자연스러운 척했는데. 아 그럼 제대로 정박해가지고 이제 배 타는 것까지 봤어요. 아. 네. 얘기할 자격 없나요? 죄송해요. 근데 그 부분이 확실히 조금 늘어지는 지점이긴 했던 것 같아요. 그 안토니오 반데라스가 연기한 어떤 새 악역이 탁 나오면서 소개를 하는데 재밌는 부분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는 그 부분이 약간 루즈해지는 감이 있어서 근데 귀신같이 알고 계시네. 자연스럽게 약간 헛웃음도 그러니까. 짓고 했는데 제가. 아니 저희 같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들킬까봐. 근데 자격이 있는 게 말할 자격이 있는 게 제가 그래서 같이 본 사람한테 그 부분 내가 졸아가지고 기억이 안 난다. 뭐냐고 하니까 본 사람도 기억을 못하더라고. 그러게? 뭐 이렇게 되더라고. 그거는 누군지 모르지만 그분도 좀 잘못인 것 같아요. 그분도 주무신 거 아니에요? 이제 세 명 정도면은 영화가 잘못한 거지. 그런 걸로 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루루님은 그 모험물의 구성, 새롭게 바뀐 구성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까 이게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모험물을 선택할 때요. 방법이 너무 심플했던 것 같아요. 그 예고편에 보면은 그 엘도라도 안에서의 그 추격전이 있죠. 네. 그때 안토니오 반데라스랑 막 서로 막 거기를 누가 들어가네 하면서 할 때 그 돌멩이 큰 거 바위가 내려오잖아요. 저는 그게 하이라이트일지 몰랐어요. 그게 영화 속에서도 실제로 너무 제일 큰 관건이었기 때문에 더한 어떤 그 챕터가 없었다는 거, 그게 너무 어떤 위험물이 없었다는 거, 그게 좀 아쉽고, 그리고 이 친구가 사실 나이나 뭐 아무래도 선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액션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또 많이 크진 않잖아요. 패딩턴 그쵸. 자체가 이 친구가 뭐 싸울 수 있는 친구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우선 폈다 접었다 요거니까 좀 영화가 너무 좀 단조롭고 귀여워졌다. 근데 이 귀여움이 제가 막 환영할 만한 귀여움이 아니고 좀 아쉬운. 좀 더 뭐랄까 관람 등급이 약간 내려간 것 같은. 맞아요. 맞아. 좀 더 나이가 들었으니까 뭔가 이 사람을 더 괴롭히려는 게 아니라 거기서 패딩턴이 또 헌터 선장님 또 그러니까, 포인트를 까고. 그치? 그러니까 뭔가 지혜로운 음. 숙모와 그 어떤 엘도라도 조상님들로부터 내려온 어떤 그런 어떤 트릭, 무당이야? 노하우 뭔가 그런 게 있었으면 좋았는데. 네. 그리고 나는 그 안토니오 반데라스 집안이 진짜 저주가 제대로 들었더라. 그 너무 욕망 덩어리 저주잖아요. 약간 조현병 그런 느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맞긴 하지. 남이 보면은 뭐야 그게 1인 몇 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포스의 영처럼 죽은 조상들이 계속 나와가지고 망상을 그러니까. 환청을 막. 근데 저는 그건 되게 재밌긴 했어요. 그러니까 안타깝긴 하더라고. 너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너무 그거는 강력해, 병에 걸린 저주가. 거니까. 나는 그걸 다 안토니오 반데라스가 어쨌든 연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르겠어. 이게 자막판이랑 더빙판이랑 워딩이 좀 달랐을 수는 있는데 제가 더빙판 봤을 때는 그 죽은 선조들이 뭐라고 계속 유혹하냐면 딸은 또 낳으면 돼. 뭐 이런 식이야. 너무 이거 표현. 그러니까 아버지가 맞아요. 딸과 이제 보물 중에 고민하고 있을 때 딸은 또 낳으면 돼. 뭐 이러면서 조상 중 하나는 또 그 선장님을 막 패잖아요. 그게 너무 웃긴 거야. 집안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웃겼는데 반전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사실 1편의 니콜 키드먼이 연기한 악역이라던가 2편에서 휴그랜트가 연기한 악역은 그 자체로 뭔가 인지 부조화가 생기는 귀여운 재미가 있었다고 맞아요. 생각을 맞아요. 해요. 근데 사실 안토니오 반데라스가 귀엽고 매력적으로 연기하고 있긴 하지만 그 캐릭터가 막 새롭고 막 귀엽게 재밌네 막 이런 거는 사실 아니었어가지고 특히 올리비아 콜만의 캐릭터는 좀 뻔하긴 했죠. 뻔하긴 했던 것 같아요. 이미 딸이랑 같이 나오잖아요. 부녀 자체가. 거기서부터 이 사람이 막 더 나쁘게 치닫을 수는 없다라는 거 솔직히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안토니오 반데라스. 딸이 있으니까 거기도 가족인 거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이 영화에 솔직히 등급도 있고 네. 또 가족 영화로서의 메시지도 가져가야 되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근데 진짜 반갑긴 했어요. 저희 그 90년대 비디오 가게 가면 안토니오 반데라스 영화 항상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마스크 오브 조로 막 이런 거 저는 최고의 조로죠 또. 엄마 장화시는 아빠 고양이 목소리기도 하잖아요. 아 맞아요. 아. 또 섹시한 걸로 유명한 맞아. 또 그렇죠. 배우였기 때문에 반갑긴 했어요. 네. 이번 영화에서도 약간 중년들의 아이돌처럼 나오던데. 어우 잘생기셨더라고. 관리가 잘생겼지. 예. 어쨌든 모험물로서의 변화는 어울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효과적이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게 중론인 것 같네요. 그러니까 아쉬웠던 거는 충분히 그런 지점들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2에서도 되게 규모가 작지만 그런 장면들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남매가 그 휴그랜트를 좀 이제 다른 데로 유인하려고 그 에이전시 대표한테 막 빵 만들어가지고 가가지고 그 장면 기억나세요? 그래서 에이전시 대표의 목소리를 막 녹음한 다음에 네. 그걸 막 자기들끼리 편집해가지고 유인하잖아요. 근데 그런 장면도 되게 기발하고 그리고 그게 그 가족 구성원들의 롤이 다 조금씩 맞아. 제대로 있었어요. 있는 느낌이었어. 맞아요. 맞아. 좋은 팀업 무비였어. 그리고 막 그 휴그랜트 비밀의 방 같은 거 막 다락방 같은 거 찾아낼 때도 사실 그 다락방 아래 그 바닥에 찍힌 그 사다리 자국으로 여기 뭐 다락방 있었네 이런 식으로 찾아내는 그런 트릭들이 좀 되게 재밌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없고 다 몸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맞는 얘기 같다. 뭔가 디테일적인 측면에서 약간 줄어들었고 머리를 쓰기보다 슬랩스틱으로 좀 더 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대신 전 여전히 좀 그런 건 괜찮았어요. 1, 2편도 그게 되게 좋았었는데 이 시리즈가 수거를 되게 잘해요. 그러니까 복선이나 떡밥 같은 걸 처음에 그 브라운 아주머니가 한때는 우리가 한 소파 안에서 이렇게 단란한 시간 보냈었는데 아쉬워 이러는데 후반부에 가면 이제 일련의 모험을 겪고 비행기 안에서 딱 그 소파 같은 의자 좌석 안에서 이제 4명이 탁 붙잖아요. 뭔가 이런 처음에 뿌렸던 거 수거 되게 잘하고 예를 들어서 2편에서 1편인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2편이었던 것 같은데 그 브라운 아저씨가 요가 수업을 맞아. 듣는다고 처음에 나오다가 갑자기 후반부에 액션이 펼쳐질 때 다리를 쫙 찢으면서 엄청난 액션을 선보이는 그런 것들 수거를 되게 잘하는 시리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 영화도 그런 게 없지는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감독이 바뀐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전 이번 영화를 보면서 가장 많이 느낀 게 뭐냐면 이 캐릭터가 저는 사랑스러운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사실 옷 입혀놓고 말하는 곰돌이 캐릭터는 많잖아요. 곰돌이 푸부터 시작을 해서 뭐 엄청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왜 이 영화가 그렇게 사랑스럽게 느껴졌지?를 떠올려 보면 이 캐릭터의 매력이라기보다는 이 캐릭터를 어떻게 담았었냐의 매력이라고 보거든요. 맞아요. 이번에 느낀 것 같아. 감독이 바뀌니까 이번 감독님도 물론 되게 노력하셨고 좋았지만 폴킹의 그 따스하면서도 아귀가 딱 맞으면서도 뭔가 진짜 잘 만든 수공예품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미술적인 느낌들이 많이 줄어들어서 감독이 확실히 이 시리즈의 팔알이었구나를 좀 느꼈었거든요. 다시 또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좀 죄송하긴 한데 저는 셀리 홉킨스의 역할이 큰 것 같아요. 오히려 배우 쪽으로도. 그러니까 연출도 물론 중요하고 연출도 정말 좀 아쉬운 게 많았는데 그 셀리가 주는 저는 무슨 느낌을 좋아하냐면 되게 어색한데 조심스럽거든요 그녀가. 네. 되게 뭐랄까 맞아. 인상이 달라 지금 배우랑. 맞아요. 그래서 그냥 그녀가 주는 따뜻함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어떤 그 머뭇거리는 안에서의 그 따뜻함이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뭐 블루 제스민에 나오는 셀리 홉킨스의 모습이라든지 이런 그런 모습들이 너무 좋은데 패딩턴에서도 그게 빠지니까 일단은 좀 빈 공간이 컸고 그리고 연출 같은 부분도 가족적인 영화의 모습들이 많이 사라져가지고 그런 부분도 아쉬웠던 것 같아요. 네. 연출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요. 네네. 저도 진짜 너무 공감하는 게 그러니까 셀리 홉킨스가 진짜 패딩턴의 또 다른 얼굴인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시리즈에. 네. 그러니까 그 상냥하고 따스하고 맞아. 다정한 그녀 그 자체가 이 패딩턴이라는 영화의 작품이랑 너무 어울렸는데 모르겠어요. 이번에 바뀌신 분은
너무 허스키하시고 잘 모르겠 목소리도 목소리를 몰라요 저는. 모르시구나. 아 더빙. 네. 뭐 그럴 수 있겠다. 네 상상하면서 봤잖아요. 그리고 그런 정말 정교했구나 지금 와서 보면은 왜 2편에서도 그 감옥에서 막 그 루시 이모 그리워할 때 막 그 바닥에서 막 이렇게 풀이 자라면서 정글로 딱 변하는 그런 연출들 너무 좋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약간 그 영국 소개할 때 루시 이모한테 막 팝업북처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막 이렇게 넘어가듯이 하는 것들이 되게 자연스러우면서도 너무 정교하고 그리고 의외로 좀 거침없이 가는 것도 있어요. 폴킹이. 그래서 막 빌런들도 보면 되게 사악하고 막 제가 기억이 맞다면 니콜 키드먼이 1편에서 막 박제사 아니에요? 패딩턴 박제 만들려고. 이번 편은 좀 착한 편이었던 맞아, 것 같아요. 맞아. 빌런분들이 티가 많이 나고 맞아. 너무 티나. 못 숨겨. 범죄자인데 못 숨겨. 등장부터 나빴다니까 그냥. 그럼 프로 범죄자가 아니잖아. 그니까요. 아마지 아마. 맞아. 뭐 말만 뭐 곰 먹는다고 했는데 뭐 안 먹을 것 같아요. 딱 봐도. 맞아요. 맞아. 근데 니콜 키드먼 진짜 박제할 것 같잖아. 맞아요. 진짜 잡히기만 해. 약간 이런 느낌. 니콜 키드먼 배우 특유의 우아한 표독스러움이 있어서. 그리고 막 1편에서 보면은 이거 근데 애들 영화인데? 라고 맞아, 하는 맞아요. 근데 갑자기 예를 들어 버드 할머니 캐릭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경비원 그 유인할 때 술로 이렇게 술 배틀로 유인하잖아요. 근데 이게 애들 영화에 나오는 아까 폴킹이 그런... 진짜 특이한 게 원카도 보면 우리 그때도 얘기했지만 영화 보고 사실 그게 초콜릿 장인들 얘기가 아니라 약간 마약 거래상들 얘기처럼 풀어놨잖아요. 맞아요. 뭔가 그런 느낌을 범죄물 느낌을 되게 묘하게 잘 내는 것 같아. 노동착취. 맞아. 마약 카르텔처럼 초콜릿 카르텔을 표현했잖아. 그러면서 사회적인 어떤 뭐 문제도 담는 거고 잘 관계적으로도 표현이 됐던 것 같아요. 물론 이번 감독님도 노력은 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그 2편에서 팝업북 그런 연출을 이어받으려고 이번에 약간 짧지만 그림 막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순간적으로 좋긴 했거든요. 근데 확실히 폴킹 감독님의 맛에 비해서는 좀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조금 함량 미달처럼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예. 저는 그 아저씨 이름 기억이 안 나는데 딘터니가 여건이 생겨가지고 만나서 같이 차 마시는 씬이 있었거든요. 그루버 아저씨인가? 네네네네. 근데 막 더빙에서 뭐라고 했냐면 녀석들 씨, 우리 이제 영국은 패딩턴 보유국이야. 말하면서 막 이제 막 얘기를 하는데 약간 그런 생각했어요. 저는 마지막에 그 런던 사람이 되고 엘도라도에 도착하잖아요. 나에게 있어서 고향의 의미가 어떤 것일까? 라는 생각을 한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태어났던 그곳에서 오래 산 사람도 있을 거고. 그쵸.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짧게 살다가 바로 이사를 갔거든요. 그래서 내 뿌리라고 함은 그것이 시초일까? 아니면 내가 편안하다고 느끼는 곳이 고향일까를 생각을 좀 해봤어요. 진정한 고향은 어디일까? 네, 내 주민등록지에 이제 등록이 되어 있는 곳일까? 아니면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일까? 내 마음의 고향이라고 하죠. 되게 재미있는 관점인 것 같아요. 이번 영화를 통해서 이게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야기였다 보니까 모험물로서는 약간 아쉽지만 그런 부분은 좀 더 많이 강화되지 않았나. 왜냐면 지금까지는 소동극과 약간의 범죄극 이런 느낌으로 가려져 있어서 그랬지만 생각해보니 패딩턴도 이민자 서사였네요. 그러네요. 맞아요. 이민자였고 그리고 딘터니가 그 비밀을 알게 되잖아요. 내가 나고 자란 곳은 여기였다. 엘도라도. 네네. 그리고 사실 뭐 그런 빡빡한 도시 생활보다는 훨씬 더 여기가 좀 더 좋잖아요. 척박한 그런 뭐 오렌지 마말레이드 실컷 먹을 수 있고. 한라봉집 아들이었어. 한라봉집 아들이었더라고. 약간 제주도. 아니 귤수저였더라고. 그러니까 좋아하지. 어릴 때 많이 먹어.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안다고. 그래. 근데 그 사실을 알게 됐지만서도 또 현재의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네. 집에 대한 의미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됐고 그리고 엄마 생각이 좀 났어요. 루루님의 어머님. 네, 그 셀리 아닌 엄마. 모습을 보면서 죄송해요. 에밀리 모티머. 죄송해요. 받아들이지 못해서. 네. 왜 이렇게 이제 애들이 다 크고 나면은 그 빈둥지 증후군? 네, 혼자 뭔가 좀 시간이 많이 남으면서 외로워지는 그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영화를 다 보고 화장실에 갔는데 중학생으로 추정이 되는 여학생 2명이서 이제 화장실 줄을 제 뒤에서 기다렸거든요. 둘이 막 이렇게 수다를 떠는데 제가 보면서 아유 참 예쁠 때다. 네, 엄마랑 보러 올 생각은 한번 했을까? 근데 또 바로 든 생각이 하지만 지금의 이 모습이 자연스러운 것이다. 아,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어쨌든 점점 아이들은 크면서 또 밖으로 나가야 되는 게 맞고. 그렇죠. 네, 이게 독립적으로 친구가 좋아지는 나이가 또 있고, 그렇죠. 나중에 또 이제 자기의 가족이 또 생기면 또 그걸 또 좋아지는 때가 있으니까. 맞아요. 또 너무 자연스러운 모습이고 또 딩턴이도 루시모 옆에 남지 않고 어떻게 보면 자기 길을 개척하러 나간 거잖아요. 그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항상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약간 좋아하는 영화들을 보면 뭐 리틀 미스 선샤인이나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나 저는 약간 좀 콩가루 집안 얘기들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뭐 물론 이제 리틀 미스 선샤인의 가족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제 친부모 자식 뭐 이렇게 친조부모 이렇게 연결이 돼 있긴 하지만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나 제가 다른 좋아하는 많은 영화들 보면 저는 약간 유사가족에 대한 제가 애정이 항상 있는 것 같아요. 꼭 어떤 혈연으로 이어지는 것만이 진짜 가족은 아니고 내가 꼭 뭐 태어난 곳이 아니더라도 나만의 고향은 또 다를 수 있는 뭐 이런 개념을 제가 약간 항상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아마 제가 이 영화 속에 딩턴이었다 하더라도 런던으로 넘어가는 길을 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맞아요. 숙돌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영화에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되게 좋았고 그리고 패딩턴 브라운 내 이제 이름은 패딩턴 브라운이다라고 그게 많은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잖아요. 한쪽에서. 근데 사실은 그 이야기가 좀 더 찝히려면 앞부분에 자기 그 홈타운에 대한 고민이 좀 있었어야 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것도 맞다. 네, 근데 너무 런던 이제 막 여권을 받았는데 이제 갑자기 또 떠나고 거기 사실 저라도 이제 어렵게 여권 받았으면 좀 런던에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당연히 런던에 남아 있겠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 가족들만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연출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주인공이었으면 초반에 딩턴이가 런던에서의 삶을 약간 힘겨워하는 게 나와야 됐던 것 같아. 근데 또 웃긴 게 이 캐릭터는 그래서 조금 특이한 것 같긴 해. 뭔가 나는 그렇게 생각한 적 없는데요. 그러니까 좀 좀 일반적이진 않은 주인공 느낌? 사실 왜냐면 중간에 자기가 브라운 가족과 이제 헤어져서 헌터 선장님과 둘이 다니게 되잖아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우리 가족들은 잘 있을까? 나 그치. 말도 안 하고 나왔는데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근데 얘는 그냥 헌터 아저씨가 그 뭐 구해졌을 거야 다 이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니 마음이 놓여요. 막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약간 좀 이기적인 이기적인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게 어른인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기적인데 그냥 얘는 너무 순박하니까 좀 짜증이 나긴 하거든요. 어른 입장에서는. 근데 또 뭐 이런 또 극한의 순박한 캐릭터지.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서 영국 런던의 삶도 그렇게 막 힘들게 여기지 않은 것도 이유가 있는 것 같다. 이 캐릭터의 만에 어떤 그런 생각도 들고. 아무튼 그게 사실은 2편에서 맞으면 자꾸 2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2편이 너무 좋았거든. 네, 2편에서 그 루시모 왔을 때 진짜 감동적이잖아요. 맞아요. 진짜 눈물 또르르 나잖아요. 정말 예상하지 못했고 그런 감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패딩턴 브라운 그 대사를 했을 때 그러지 못해서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뭐 약간 심드렁하게 봤다고 해야 되나? 그냥 뭐 돌아가겠지 뭐 그다음에 뭐 엘도라도 전 차라리 그냥 금이었으면 어땠을까 생각 들어요. 차라리 진짜로. 뭐 그래 뭐 오렌지겠지 뭐 오렌지를 금이라 하겠지 뭐. 되게 시니컬하게 보셨네요. 그러니까 이미 내가 그 여정에서 너무 지쳐버린 거야. 그래서 한번 해봐 약간 이런 태도로 보게 된 거지. 근데 저도 보물이 있으면 어땠을까 또 그래서 뭔가 가족을 좀 더 부양하고 일확천금하게 우리 어쩌면 너무 어른이 되어버린 거 아닐까요? 그런가? 뭐 그렇긴 하죠. 우리 그렇게 백날 멋빠지게 고생해서 갔는데 황금이 없고 귤이 여기가 엘도라도예요 하면서 귤 보여주면 그래, 계열받을 것 같은데? 많이 먹어라. 그래. 근데 나는 남매 캐릭터도 너무 아쉬웠던 것 같아. 아 맞아. 원래 그 너무 병풍 아니에요 사실 그 남동생? 맞아요. 역할이 많이 줄었어요. 아니 나는 차라리 남동생은 그것도 억지로 한 숙제 같긴 했는데 그 비행기 와이퍼 대신에 자기 발명품으로 뭔가 이렇게 치워주려고 하는 장면이 그게 좋다는 건 아니에요. 억지 같긴 한데 있잖아. 근데 그 딸은 전혀 뭔가 맞아요. 맥락이 없더라고.
그 대학교 투어하는 거 말고는 롤이 음. 딱히 마지막에 뭐 기자가 되는데 그러면은 중간에 뭔가 기자로서의 모멘트가 이 모험에서 발현이 됐다거나 이랬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도 맞아. 없더라고요. 맞아요. 아빠도 그렇죠 뭐. 아빠도 뭐 그냥 위험을 감수해라 이거 하나밖에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좀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번 영화가 그러게요. 그 나쁜 영화는 아니거든요, 여러분. 맞아요. 부정적인 건 아니고. 그러면 약간 그 시리즈 줄 세우기를 먼저 좀 해봐도 될까요? 1, 2, 3편이 지금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2, 1, 3이긴 하거든요. 루루님은 좀 어떠신지? 저도 똑같아요. 2, 1, 3? 네. 저도 뭐 이래서 말해 뭐합니까? 이게 2가 너무 좋은 아. 작품이었어. 사실 거의 다크나이트 같은 영화였기 그쵸. 때문에 이 시리즈에서 이게 참 아쉬운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등급평가와 한 줄 평가 해볼 텐데 뭐 속돌림부터 해주시나요? 네, 저는 C+. 되게 낮다. 네. 좀 아쉬웠어요. 기대를 많이 해서 그런지. 등급평가는 네. 그렇고 이제 한 줄 평가는 온 가족이 사랑했던 시리즈 이제는 아이들만 해당될지도. 만약에 4편이 나온다면 조금 이제 조심을 해야 될 것 같다. 점점 조금 더 그런 뭐랄까 그런 좀 아무튼 좀 너무 순한 맛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너무. 네. 루루님은 그러면 등급평가부터 해주시나요? 저도 똑같이 C+. 오. 고요. 한 줄 평은 내 마음을 움직이진 못했지만 그래도 정말 갖고 싶곰. 갖고 싶곰. 집에 하나 있으면 어떠실 것 같아요? 너무 귀엽죠. 근데 귀여운 건 귀여운 건데 아까 근황 토크에서 말씀하신 그로밋은 자기가 착착착착 하잖아요. 근데 얘는 가만 냅두면 제가 봤을 때 안 되는 스타일이거든요. 난장판으로 만들겠지. 그러니까 의도는 항상 그게 아닌데 이렇게 됐어요. 이런 느낌이잖아. 감당할 수 있어요? 선하니까 됐어요. 귀엽잖아요. 막 어느 날 루루님이 일어나서 화장실 갔는데 루루님 전동 칫솔로 막 귀 막 후비고 있고 막 너무 좋네요 루루 아주머니. 그래 막 그럼 그거 너 써 하고 전 새로 사면 되죠. 응. 그냥 저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아이는 아이로 봐야지 너무 큰 기대를 하면 안 되고 그리고 낳는 정보다 저는 키우는 정이 더 클 것 같아요. 기르는 정이 더 있다. 네. 그래서 잘 길러 보겠습니다. 분양 받으셨나요? 패딩턴 분양. 저는 등급평가 B-. 어떻게 보면 두 분이 주신 C+랑 한 끗 차이긴 한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긍정적인 범위 안에 있는 것 같고요. B- 드리고 한 줄 평가는 귀여움은 유지, 사랑스러움은 후퇴. 이렇게 드립니다. 캐릭터 자체는 여전히 귀엽고 사랑스러운데 이 영화의 연출적인 측면이 사랑스러움을 많이 좀 날려먹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패딩턴 2는요 진짜 보는 내내 너무 사랑스러워서 막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렇게 어쩔 줄 모르는 발을 동동 구르게 되는 그런 영화였기 때문에 더 아쉬움이 짙은 것 같습니다. 2가 없었다면 3에 대한 만족도가 약간 달랐을 것 같아요. 근데 2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런 아쉬움이 드는 것 같습니다. 해서 마지막으로 저도 B- 드리는 걸로 패딩턴 페루에 가다 이야기는 마무리 지어보려고 합니다. 오랜만에 두 분이 또 나와 주셔가지고 이렇게 방송 빛내주셨는데 좀 어떠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저는 진짜 거의 매일매일 약간 좀 정신없는 공연 연습으로? 네, 공연 연습으로 일상을 보내고 있는데 잠깐 힐링이 됐던 것 같아요. 이 시간들이. 그래서 영화를 보고 같이 좋은 친구들과 얘기를 나누는 게 좋은 에너지를 받고 가서 또 잘 연습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석돌님이 지금 준비하고 계신 공연 팀 처치 3월 26일부터 30일까지 또 상연이 되니까요. 많이들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관련된 예매 링크는 저희 팟빵 공지사항이랑 유튜브 정보란에 올려둘 테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석돌님도 공연 준비 잘 마무리하시기를 감사합니다. 바라겠습니다. 루루님 어떠셨는지? 네. 저는 뭐 언제나 영화학개론 너무 즐겁고요. 이렇게 예리하시고 또 말주변 훌륭하신 또 영화인 두 분과 함께 너무 재밌는 시간을 나눌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도 두 분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나중에 또 좋은 영화, 귀여운 영화 있으면 두 분 모시고 루로엔 석돌 또 모시고 방송하는 날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께 감사드리면서도 또 언제나 그랬듯이 선배님들께도 또 많이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영화학개론 조별과제는 다음 주에 더 재미있는 영화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